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 2차 전지로 삼성 SDI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대 23만 원입니다. 손실이 나고 있고 오늘 보니까 많이 밀린다. 많이 네. 밀려서 네. 거의 연저점 수준이고 작년 대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모를 수가 없죠. 오늘 또 관세 얘기 나와가지고. 자, 이제 내릴 만큼 내린 줄 알았는데 더 내린다.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삼성 SDI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했던 질문은 이따가 다시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종목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일단 제가 진행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긍정적인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이런 지점들이 뭐가 있냐면,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런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하겠지만 이 기업의 실적을 베이스로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 앞으로의 업황이 개선되어지는 지점을 봤을 때 예측 정도는 누구나가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몇 분기 정도에는 괜찮아질 거다, 몇 분기 정도에는 괜찮아질 거다. 근데 그런 것들의 이제 의미가 퇴색되는 게 뭐가 있냐면 대외 변수들이 등장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다라는 지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말들, 그리고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비롯봤을 때는 실제로 2차 전지 입장에서 좋은 점이 많이 없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내가 되게 싸게 사야겠다. 그래서 밑에서 잡아서 아예 끌고 가야겠다. 나쁜 전략 아닙니다. 그렇게 충분히 하셔도 되고, 이제 그런 전략을 선택하셨을 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업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들어가야겠지만 상당히 길게 보셔야 돼요. 왜 길게 봐야 되냐면, 보세요. 삼성 SDI가 한참 됐죠. 이제 내리막길을 걷는 게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잡아서 갈 거면 밑에서 더 사고 사면서 비중을 어떻게 내가 쪼개서 분할 매수할 건가로 전략을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다음부터 올라가길 바라는 거는 좀 이상하죠. 내려가고 있는 종목에서. 근데 이런 전략을 권장하느냐? 사실 저는 그렇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만 보더라도 되게 좋은 모멘텀, 좋은 실적, 그리고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던 종목들조차도 낙폭이 되게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비중을 실어도 모자르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업황도 안 좋고 같은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도 무너지기 시작했죠. 특히나 유일하게 버티고 있었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LG 엔솔도 무너지기 시작했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이 섹터를 볼 필요가 있는가로 본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겁니다. 방법은 있다. 어떻게 하냐? 밑에 내려갈 때마다 더 사가지고 비중을 채워서 나중에 뭐 2년, 3년 뒤에 업황이 턴어라운드 됐을 때 수익을 취하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저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고요. 이거 제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실 정도라면 아무래도 좀 단기 차익이라든지 또는 내가 산 다음에 좀 시세가 나오는 걸 기대하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전략이라면 2차 전지 종목들은 지금 한 종목도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뷰 자체를 아예 길게 끌고 가실 게 아니라면은 저는 이 종목 아예 나가셔가지고 탈출하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훨씬 낫고, 왜냐면 지금 찬스 주는 종목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중장기로 보겠다 하면은 단가를 아예 밑에서 또 추가하면서 담고 이렇게 좀 나눠서 담는 전략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런 전략으로 들어갈 때는 처음부터 10%씩 비중 담으면 좀 어렵겠죠. 최소한 추가 매수할 때 3만큼은 사야 되는데 20% 되고, 다음 추가 매수 하게 되면 이제 40% 비중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길게 끌고 가실 거면은 비중 조절을 좀 나눠서 한다라는 생각으로 밑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되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두 가지 방안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중장기로 만약에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장기 목표가는 1차적으로 어느 라인에서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게 의미 없는 대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기술 분석으로는 당연히 매물대에서 잡아야 되죠. 뭐 35만 원대 매물대, 45만 원대 매물대, 55만 원대 잡힐 수는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업황이 돌아서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맨날 예시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카카오입니다. 자, 이제 바닥에서 막 꿈틀거리고 있죠. 얘 보세요. 이거 뭐 어떻게 이제
중장기 목표가 잡습니까? 이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제 앵커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듣기에 어떤 게 좀 명확할까라는 좀 관점으로 주신 것 같은데 명확할 수가 없는 이제 대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업황이 한번 깨진 거는 뭐 내려가는 게 정상이다라고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보다는 기간으로 두셔야겠죠. 뭐 3년을 두든 5년을 두든. 제가 갖고 있는 뷰로는 이제 저는 올해 말 정도에는 그래도 저점 나올 가능성이 좀 잡히지 않겠나? 산업을 보면 그러한데 글쎄요. 그 사이에 또 대외 변수가 등장하면은 바뀔 수 있으니까 중장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저는 2차 전지보다는 다른 쪽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네. 의도로 여쭤본 거 맞고, 또 이제 업황이 살아나야 또 이게 또 종목도도 가기 때문에 우선은, 길지 않다면, 길게 보시는 거 아니라면 단기 탈출해서 당장에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